어둠의 유우기의 기억 찾기라는 메인 스토리가 한창이던 와중에 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던 그 듀얼.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중간중간 스토리 진행하느라 무려 에피소드 4편으로 찢어져 버린 그 듀얼. 찢어진 듀얼도 보기 좋게 이어붙여서 정리해드리는 컨텐츠. 듀얼의 재구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유우기 대 바쿠라전과 연관된 듀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체 유우기 대 바쿠라전입니다. 편의상 무토 유우기라고 하죠. 무토 유우기가 또 다른 인격인 아템의 도움 없이 단독 덱을 짜서 나갔던 최초의 듀얼입니다. 신의 카드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주었던 듀얼이기도 하죠. 바쿠라는 이미 배틀시티에서 또 다른 인격 아템에게 패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템이 빠져나간 무토 유우기라면 바쿠라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한 상대입니다. 과연 이 듀얼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토 유우기는 어떤 덱을 사용하는 걸까요? 저와 함께 재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내에 등장하는 카드 효과는 애니메이션 기준이며 실제 카드 효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카드를 5장씩 가져옵니다. 유우기의 패에는 마슈마론과 사일런트 스워드맨 레벨 0가 들어왔고 바쿠라에게는 사령기사 데스칼리버 나이트와 사령의 수비봉인, 사령의 봉인검이 들어왔습니다. 성공은 유우기가 잡았습니다. 마슈마론의 안경을 들어옵니다. 그대로 그 카드를 세트하고 마슈마론을 뒷면 수비 표시합니다. 바쿠라의 턴입니다. 사령 조마를 드로우합니다. 사령기사 데스칼리버 나이트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뒷면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합니다. 마슈마론의 리버스 효과가 발동합니다. 뒷면 표시에 마슈마론을 공격한 플레이어는 1000포인트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슈마론은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유우기 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바쿠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일격입니다. 전투에 내성 있는 몬스터가 수비 표시로 있으니 유우기에게 철벽의 방패가 생겼습니다. 바쿠라는 사령조마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사령조마는 함정 몬스터입니다. 발동하면 필드의 수비 표시로 소환되고 전투로 파괴되었을 시 이 카드를 파괴한 몬스터 공격력의 2배만큼의 데미지를 줍니다. 바쿠라도 회심의 함정 카드를 덮어두었네요. 유우기의 턴입니다. 턴 점프를 드로우합니다. 그대로 세트하고 사일런트 스워드맨 레벨 0를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자신의 턴에 드로우 페이즈를 수행할 때마다 레벨이 하나씩 오릅니다. 그리고 레벨이 하나 오를 때마다 공격력이 500포인트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턴마다 공격력이 오르는 성장 계열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덮어둔 카드 마슈마론의 안경을 발동합니다. 상대는 마슈마론 이외의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전투 내성이 있는 마슈마론에게 상대 공격을 집중시키고 그동안 사일런트 스워드맨의 레벨을 올려서 큰 데미지를 주겠다는 전략이죠. 바쿠라의 턴입니다. 지방령의 권유를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패에서 마법 카드 사령의 수비봉인을 발동합니다. 상대의 수비 표시 몬스터 한 채를 선택하여 공격 표시로 합니다. 선택된 몬스터는 표시 형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우기의 마슈마론을 선택하여 공격 표시로 합니다. 마슈마론 전략의 대처법은 2가지였습니다. 마슈마론을 전투가 아닌 카드 효과로 파괴하거나 마슈마론을 공격 표시로 돌리는 것이었죠. 공격력이 높지 않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파괴는 못 시키더라도 공격해서 라이프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바쿠라는 이 2번째 전략을 택했습니다. 공격 표시로 돌아선 마슈마론을 사령기사 데스칼리버 나이트가 공격합니다. 바쿠라는 지방령의 권유를 리버스하고 턴을 마칩니다. 수비 표시일 땐 철벽의 방패였던 마슈마론이 공격 표시로 고정되어 버리자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내 필드에 얼마나 강력한 몬스터가 있든지 간에 상대는 마슈마론만 공격하면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없는 이만 못하죠. 방탄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동문이었네요. 유우기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사일런트 스워드맨은 레벨 1이 되고 공격력은 1500으로 오릅니다. 바쿠라의 리버스 카드 지방령의 권유가 발동합니다. 상대방 몬스터의 공격 대상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낮은 유기의 몬스터가 사령기사 데스칼리버 나이트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파괴시키려는 전술인가 했지만 바쿠라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리버스 카드 사령 조마를 함께 발동합니다. 함정 몬스터 사령 조마가 필드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사일런트 소드맨을 지정해 사령 조마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사령 조마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령 조마의 효과에 의해 유기는 사령 조마를 파괴한 몬스터 사일런트 스워드맨의 공격력의 2배만큼의 데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효과가 먹힌다면 유기는 3000의 데미지를 받고 패배하게 됩니다. 바쿠라의 회심의 일격입니다. それがトラップコンボの真の狙いよ。死ね! 이때 유기의 리버스 카드가 발동합니다. 턴 점프입니다. 배틀 페이지에 발동 가능하고 양쪽 플레이어는 3턴씩 플레이하지 않은 채 턴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그 턴의 배틀 페이지부터 플레이를 재개합니다. 배틀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서 사령 조마의 효과는 무효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유기가 턴 점프를 발동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일런트 스워드맨의 레벨은 턴 점프되어 3계단 상승했습니다. 공격력도 1500 올랐죠. 새로운 배틀 페이지가 재개되었으므로 사일런트 스워드맨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령기사 데스칼리버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行くよ! サイレントソードマンの攻撃沈黙の剣レベル 5! デスカリバーナイト撃破! 그리고 마슈마룬으로 바쿠라에게 직접 공격합니다. 바쿠라는 회심의 일격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쿠라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패에서 마법 카드 사령의 봉인검을 발동합니다. 상대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해 필드에서 제외합니다. 이 카드가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해당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되고 특수 소환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 몬스터가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때 제외된 몬스터는 상대 필드로 다시 돌아가고 이 카드는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 상대 몬스터 한 장을 제외시킬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 시점에 제외시킬 몬스터라고 하면 당연히 사일런트 스워드맨이죠. 유우기 입장에서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몬스터가 파괴되어 묘지로 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필드에는 마슈마론이 있습니다.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어 묘지로 갈 일이 없다는 말이죠. 이쯤 되면 마슈마로는 바쿠라가 심어놓은 패러사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령의 봉인검과 묘하게 콤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바쿠라는 상대의 주력 몬스터를 묶어두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공격을 해야죠. 패에서 사령도사 디스크레디트 메이지를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마슈마론을 공격합니다. 전세는 다시 한번 역전되었습니다. 유우기가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다면 정말 질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마슈마론 외에 다른 몬스터가 묘지로 보내질 수 있는가입니다. 유우기의 턴입니다. 블록캔을 드로우합니다. 블록캔을 수비 표시로 소환하고 턴을 넘깁니다. 의외로 유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바쿠라의 승리일까요? 바쿠라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바쿠라의 패는 이렇습니다. 저주의 네크로 트윈즈, 좁은 통로, 네크 리사이클입니다. 유우기 필드에는 수상적인 수비 몬스터가 있습니다. 바쿠라에게 추가로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 카드가 없는 것이 아쉽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격해봅니다. 사령도사 디스크레디트 메이지로 마슈마론을 공격합니다. 이때 블록캔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아군 몬스터가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 블록캔으로 공격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슈마론 대신 블록캔이 공격을 받아 파괴됩니다. 몬스터가 묘지로 갔으니 사령의 봉인검의 효과가 풀려야 하는데 이때 사령도사 디스크레디트 메이지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이 카드가 파괴한 몬스터는 묘지로 가지 않고 덱으로 들어갑니다.
몬스터가 묘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령의 봉인검의 효과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로켄의 두 번째 효과가 발동됩니다. 블로켄이 필드에서 벗어났을 때 덱에서 렌가드를 공격 표시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바쿠라는 가지고 있던 함정 카드 3장을 모두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일단은 비겼다고 봐야겠네요. 유우기가 사령의 봉인검의 효과를 풀지도 못했고 바쿠라가 듀얼을 끝내지도 못했으니까요.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듀얼을 다시 보면서 분석해보니 이야기할 만한 재밌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것도 다음 편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